그 방구대 암각화 모형을 봤는데요. 그 속에 작살 맞은 고래가 있었거든요. 그런데 여기 오니까 실제로 그 작살 맞은 고래 뼈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, 선생님들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? 아니 우리가 저기 네. 그 울산에 네. 그 다리를 만들려고 네. 그 일대를 인기 시대 거대한 조개 무덤이 나왔어요. 그 안에 그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먹다가 버리거나 쓰다 버렸던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온 것 중에 요런 게 있었어요. 고래뼈인데 고래뼈 옆에 작은 다른 뼈가 꽂혀 있는데 저 뼈를 조사하니까 사슴뼈로 나온 거예요. 고래뼈에 사슴뼈가 꽂힐 일이 많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저거는 인간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한 거고 이 사냥의 흔적이라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고래 사냥에 대한 미스테리는 굉장히 이제 오래부터 있었는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신석기 시대부터 고래 사냥이 있었다는 아주 큰 증거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고래뼈예요. 작년, 재작년까지 중고등학교 역사책에는 아직 청동기로 되어 있는가 보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그 인간의 문화에서 파생된 이 학문들이 발전 과정을 보면은 제일 늦게 가는 게 법이고, 그 앞에가 교육이라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그 맞아요. 과정이 필요한가 보더라고요. 네. 시간적인. 그리고 적어도 이런 학문적인 부분은 좀 보수적인 부분이 있고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그 이론을 이렇게 뒤집기가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. 근데 이 바로 고래뼈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학설을 뒤집는 아주 큰 증거가 되는 거죠. 선생님 요 아래 찌르개랑 돌 작살도 좀 보여주세요. 네. 아마 고래 사냥을 할 때 사용했던 도구들로 생각이 되는데요. 저 큰 고래를 어떻게 잡았을까 참 궁금하죠. 그 처음에는 사실 그 무슨 사슴뼈 그게 얼마나 단단하길래 그걸로 그 엄청난 고래를 잡을까 이제 이런 의문점이 있었잖아요, 사실은. 근데 고래는 포유류라서 계속 물 밖에서 숨을 쉬어줘야 해요. 근데 저기 보는 부채처럼 생긴 저 뼈가 고래의 어깨뼈고, 그리고 또 다른 고래뼈가 발견되는데 그거는 척추 마지막 뼈인데, 고래는요 어깨랑 꼬리로 공격을 받으면 헤엄을 잘 칠 수가 없다고 해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결합식 작살 한번 보세요. 선생님, 결합식 작살 어떻게 만들까요? 그렇죠. 나무로 된 긴 막대에다가 저렇게 잘 가공한 돌로 만든 것들을 붙여서 이렇게 결합해서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걸 결합식 작살이라고 불러요. 근데 엄청 정교하게 뾰족뾰족하게 그렇게 만들려면 엄청 공이 많이 들겠죠. 그리고 심지어 위에 있는 세 개의 돌은 밑에 있는 돌과 다르게 반짝반짝 빛이 나네요. 저 위에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돼 있는 거. 오. 여기 그쵸. 오. 그죠. 이 돌은 색깔이 새카맣고 자세히 보면 유리처럼 반짝반짝거려요. 엄청 날카롭죠. 네. 그래서 이 돌은 아주 특별한 돌이에요. 이게 무슨 돌이에요? 이게 까맣게 빛나는 돌이라고 해서 흑요석이라고 부르는 돌이에요. 흑요석. 근데 이 돌은 마치 날카로운 유리처럼 깨지기 때문에 지금의 칼의 역할을 하던 거예요. 그래서 얇게 썰거나 점일 때 쓸 수 있는 재료예요. 약간 엄청 대단하죠. 예, 치명적일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이 돌은 어느 곳에 가서 땅 파면 나오는 그런 돌이 아니고 특별한 지역에서만 있어요. 그게. 지도를 보니까 화산 지형계. 예, 보니까 우리 동남해안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건너온 게 이제 일본에서 건너왔다라고 네. 얘기하는 것 같네요.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본은 화산 활동이 많은 곳이잖아요. 옛날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게 화산 활동이 아주 강렬하게 일어난 곳에서 많이 이 돌이 생성이 된다고 하는데 이 아시아에서는 대표적인 게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저 북쪽 끝에 있는 백두산에서 나오는데 이 돌이 화산 활동을 할 때 그때의 지각의 변동에 의해서 각각의 흑요석마다 분석해 보면은 어느 지역에서 화산 활동을 통해서 나온 돌인지를 알 수가 있대요. 그런데 우리 울산 지역에서 나오는 이런 흑요석이 일본 큐슈산이라고 밝혀져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원석은 그곳에서 가져와서 우리가 이렇게 사냥에 사용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.
흑요석은요, 대구까지는 백두산 흑요석이 많이 나오고요. 그 이하는 일본에서 나는 흑요석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. 아니 그러니까 나 이런 거 우리가 공부하면 너무 재밌고 좋은데 맨 끝에 질문이 그래서 뭐 할라고 이거 알아서 뭐 할라고 항상 그 생각이 들거든요. 예, 뭐 할라고요? 하려고요? 뭐 할라고요? 그러니까요. 근데 이거 도구 보면서 독일 칼이 생각나요. 독일 칼. 맞아요. 성능을 가진 것을 이제 펜켈 같은 명품이지 않을까요? 왜 누가 해외 가면 쌍둥이 쌍둥이 칼. 칼 사다 달라고 맨날 그랬었잖아요. 그런 그랬을 것처럼. 것 같아.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게 아마 쌍둥이 칼만큼 구하고 싶은 아마 물건이었을 거예요. 그랬을 것 같아. 아주 힘들게 구해서 이게 썼던 것 같아요. 네, 회색 사노카이트 작살도요. 얘기 좀 해주세요. 이름도 보면은 사노카이트. 사누카이트가 좀 우리말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외국에서 들어온 돌이에요. 일본에서 주로 생성이 되는 돌이고 지금 선생님 찍고 있는 거는 엄청 큰 돌칼이에요. 저게 지금 실제 사이즈를 주변에 있는 다른 유물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엄청 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큰 칼은 엄청 큰 물고기들을 주로 자를 때 썼을 걸로 보는데 실제 저 칼은 보니까 쓴 흔적이 안 나와요. 조사를 해봐도. 그 말은 이게 실제로 칼로 쓴 게 아니고 의뢰용구로 썼던 걸로 보이고 자세하게 보면요. 잘라진 방향이 전부 다 일정해요. 이렇게 얇은 판을 우리가 실수로 떨어뜨리거나 하면 저렇게 깨지지 않죠. 향이 나도록 두드려서 깼겠죠. 이게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은 일종의 이게 의뢰용구 어떤 하고 나서 이거를 처리한 걸로 보이는데 요게 또 우리 박물관에 요 미니어처가 하나 있어요. 이런 식의 행위를 하는 그런 게 우리 박물관에도 여러 개 있죠. 저쪽에 보면은 동물 모양한 인형들을 맨 마지막 무덤을 쓰고 맨 마지막에 깨트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이런 전통이 혹시 자기 결혼할 때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? 저 있어요. 뭐요? 저 시집 오는데 막 집에 불을 붙여서 바가지를 엎어서 어머. 발로 팍 끼고 들어가요. 거기 경상도죠? 네, 경상도. 어디? 거창? 언양? 언양이에요. 아니 들어가는데 그렇죠. 대문에 그러니까 세서가 불 한다고. 지르고 그렇죠. 거기를 깜짝 넘어가라고 놀랐어요. 하는 거예요. 그 바가지를 깨래요, 발로 밟아서. 그래서 이런 것만 볼 때마다 그게 면면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어떤 그런 거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뭔가의 어떤 자연의 힘이나 알 수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 어떤 그런 힘에 대해서 경외감을 뜻하는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저 돌칼요, 오산, 다른 신석기 그 유물로도 나왔는데, 거기는 아무 흔적이 있어요. 쓴 흔적이 있어요. 그래서 아마 우리 방구대 안각화에서 잡은 고래, 해체할 때 아마 그런 칼들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. 그리고 소형 돌칼 되게 작은 돌칼이 있는데 아마 이것도 의뢰용이겠죠? 너무 귀여워요. 아니면 그 몸에 품고 다니면 어떤 호신용. 네, 품고 다니면은 나를 어떤 지켜줄까? 아니면 그런 요즘에 왜 맥가이버 칼 있잖아요. 아. 들고 다니면서 맞는 칼처럼 그럴 수도 있지. 뭐 작은 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모양이 반달처럼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. 맞아요. 가지고 싶어요. 그 옆에 하얀색. 우리가 이제 그 고래에 박힌 작살을 얘기를 하다가 그 작살이라는 거는 고래를 잡기 위한 어떤 도구인데 좀 더 잘 잡기 위해서 또 도구 재질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동물 뼈로 할 것인가 돌을 할 것인가 돌 중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것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지 않지만 멀리 있다는 거를 어떻게 알고 이제 뭐 구해오는 거죠. 수입을 해오고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은 슈퍼 가서 뭐든지 필요한 용도에 맞춰져 진열되어 있는 것을 내가 필요한 걸 보고 사면 되는데 네. 과거의 사람들은 여러 도구들을 써보고 직접 뭐 비교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한테 없는 거는 외부에서 구해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이집트에 가면은 저 똑같은 흑요석을 가지고
칼로 만들어서 썼어요. 우리가 잘 아는 미라를 해부할 때, 미라를 만들 때 그 배를 가르거나 할 때 썼던 도구가 바로 저 이디오피아에서도 아주 큰 화산 활동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저 흑요석이 나니까 이집트까지 그 돌이 가서 그 돌이 그런 데 이용이 됐다고 하는 걸 보니까 선사인들이 직접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런 도구를 쓰는 법들을 보면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혹시 마스크 금으로 된 마스크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? 금으로 된 마스크요? 네. 항균작용이 있나? 뭐지? 금으로 된 수저 있는 거 알죠? 금수저? 네. 금수저? 선물을 뭐 할까라고 이렇게 찾다 보니까 금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. 노수저가 좋지 않아요? 그러면서 가격대를 봤더니 가격대를 보니까 가격을 보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구나라는 말이 그거를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그런 재료라는 게 지금 여기도 저 사경으로 만든 돌도끼를 한번 볼게요. 당시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석영 아닐까요? 저게? 근데 석영. 실제로 석영은 네. 기본적으로 조금 흔하게 존재하는 돌이에요. 아, 저거는요? 네, 흑요석처럼. 근데 혹시 다루기가 힘들지 않나요? 맞아요. 그게 네. 문제였어요. 이게 석영은 주로 이렇게 돌도끼 같은 거 할 때도 석영을 많이 쓰거든요. 왜냐면 석영은 이게 보다시피 깨어진 부분이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결이 나기 때문에 둥근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공이 굉장히 힘든 돌이에요. 우리가 이렇게 흔히 좀 존재하는 돌이에요. 우리나라 지형에서는 많은 돌인데 이 돌은 다루기가 쉬운 재료가 아니라고 해요. 깨보면은 결이 주로 한쪽 방향으로 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양을 쉽게 만들 수가 없어요. 특히나 갈아도 잘 갈리지.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모수 경독에 배우잖아요. 석영이 굉장히 단단한 돌이에요. 그래서 갈거나 이렇게는 안 돼요. 다른 돌이 다 갈려요. 그러니까 잘 갈 수가 없고 주로 깨서 쓰는데 이 돌을 자세하게 보면 갈았어요. 그 말은 엄청 정성을 기울였다는 뜻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. 아무한테나 네. 그렇게 선사를 한 건 아니겠죠? 네, 그래서 실제 돌도끼 크기에 비해서는 엄청 크기가 작고 그래서 이것도 뭐 의뢰 용구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사람이 가졌거나 한 걸로 보고 맞아요. 새똥구리 같은 거. 그 새똥구리. 벌레 모양에 또 생각이 나던데.